벚꽃 야담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여러분의 응원입니다. 벚꽃 야담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조선 어느 고을에 어릴 적부터 함께 자라온 소꿉친구 연희와 도진이 살고 있었습니다. 두 아이들은 여름이면 냇물가에서 물고기를 잡으며 놀았고, 배가 고프면 원두막에 올라가 서리한 참외와 수박을 먹고 잠이 들곤 했죠. 때로는 밭주인한테 걸려 주랭랑을 치며 도망가는 날도 있었습니다. 사실 그 밭은 도진이네 밭이었답니다. 도진이는 머슴한테 부탁하여 쫓는 신용만 해달라는 부탁을 했던 거죠. 도진이는 연희와 함께하는 모든 것들이 재미있었기에 소소한 것은 숨기며 연희와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도진이는 아버지한테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게 되었던 거죠. 도진아, 이틀 후에 한양으로 올라갈 것이니 그리 알거라. 아버지, 그러면 언제 다시 오게 되는 건가요? 다시 올 일은 없을 것이다. 아비가 더 높은 벼슬에 올라 골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러니 내 또한 이곳에서 지냈던 것처럼 놀 생각 말고 학문에 열중하여야 할 것이야. 도진이의 눈에서는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도진이는 연희와 떨어져 산다는 것을 상상해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리하여 도진이는 있는 힘껏 달려 연희한테 뛰어갔죠. 헌데 연희의 초가집에는 연희도 부모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도진이는 연희의 집으로 뛰어가는데, 저 멀리 큼직한 짐을 진 사내와 그 옆에 연희와 연희 어머니가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도진이는 연희한테 뛰어가 한양으로 이사한다는 말과 기다려 달라는 말을 하고 싶었지만 바로 한양으로 출발을 해야 했기에 연희한테 갈 수는 없었죠. 도진이는 입에 두 손을 모으고는 힘을 다하여 소리를 쳤답니다. 연희야, 나 지금 한양으로 가야 해. 내가 꼭 연희를 찾아올 것이야. 그러니 나를 기다려줘. 꼭 기다려줘, 알았지? 도진이는 아무리 소리를 쳐도 돌아보지 않는 연희가 벌써 그립기만 했답니다. 도진이는 더 이상 연희가 보이지 않는 산을 바라보며 우뚝 서 있었죠. 도진이의 두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도진이는 뒤돌아 걸어보지만 무거워진 발걸음은 떨어지지 않았던 거죠. 연희야, 내가 너를 연모하고 있는 모양이다. 한 걸음이 천근만근 같구나. 연희야, 툇마루에 놓고 온 것이 있어. 그러니 꼭 답장하고, 알았지? 그렇게 도진이는 연희를 만나지 못하고 한양으로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연희는 어디에선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듯하여 뒤를 돌아보았지만 나무들로 우거진 숲속만 보일 뿐 그 누구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아버지를 잃은 슬픔에 그 어떤 것도 생각할 수가 없었죠. 어머니는 옆에서 울고 있는 연희의 눈물을 닦아주는 척하고는 얼굴을 톡톡 치는 것이 아니겠어요. 내 아비는 내가 죽인 것이다. 아비도 없으니 울지만 말고 앞으로 무엇으로 먹고 살지 생각을 하거라. 이거사. 어머니는 서방의 시신을 옮기는 사내가 들리지 않게 연희한테 핀잔을 줬습니다. 연희는 아버지를 잃은 슬픔은 컸지만 더 이상 울 수가 없었던 거죠. 그렇게 아버지의 시신은 명당 자리는 아니었지만 해가 잘 드는 곳에 묻어 드릴 수 있었습니다. 일을 마친 지게꾼은 산을 내려갔답니다. 어머니는 지게꾼이 간 것을 확인하고는 연희를 째려보고 입속에 칼날이 들어있는 듯 어린 연희한테 그 칼날을 날렸습니다. 내년은 운이 없는 년이야. 그러니 내 꽃신 사다 준다며 장에 가신 아비가 죽어서 못 돌아오고 죽은 것이 아니더냐? 내 서방 내놓거라. 어머니는 연희의 등짝을 때리며 통곡을 했죠. 내가 너무 힘이 들어 살 수가 없어. 생때 같은 우리 아가들 버리고 도망쳐 왔는데 이제는 서방 없이 너를 키워야 한다니. 난 이렇게 살 수 없다. 어머니, 고정하셔요. 제가 무슨 일이라도 해서 돈을 벌게요. 그러니 저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내년은 이런 상황에서도 너만 생각하는구나. 서방도 없는데 내 자식도 아닌 너를 키워야 한다는 것이야? 연희의 어머니는 계모이였던 거죠.
계모는 급하게 일어나고는 산을 내려갔습니다. 어머니, 가지 마셔요. 저를 데리고 가셔요. 계모의 뒤를 따라 내려갔지만 계모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죠. 연희는 아버지의 묘로 돌아오고는 철퍼덕 앉았답니다. 그리고는 슬퍼도 울지 못한 연희는 아버지의 묘를 안고 울기 시작을 했습니다. 울음소리는 너무 애처롭게 산속으로 퍼져갔죠. 아버지가 없는 세상에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사는 것이 무섭습니다. 아버지의 묘를 안고 한참을 울다 지쳐 잠을 잤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해는 벌써 지고 있었고 산속은 어두워 앞이 잘 보이지 않았죠. 연희는 서둘러 산을 내려가야만 했습니다. 어머니가 집에 안 계시면 어떻게 하지? 자신을 구박하는 계모이었지만 계모마저 없다면 혼자 고아로 살아야 했기에 그것만은 죽기보다 싫었습니다. 그리하여 나뭇가지가 스쳐 몸에 상처가 났지만 계모가 집에 있는 것을 확인해야만 했던 거죠. 연희가 집에 도착을 했으나 그 어디에도 계모는 없었죠. 방으로 들어가 보니 방 안은 무엇을 찾았는지 엉망이 되어 있었습니다. 순간 생각나는 것이 있어 뒤뜰로 뛰어갔답니다. 그리고는 연희가 숨겨둔 작은 항아리를 찾았죠. 항아리는 깨져 있었으며 그 안에 모아둔 돈도 없었습니다. 계모는 연희가 모아둔 돈마저 탈탈 털어 도망을 갔던 거죠. 연희가 생각하고 싶지 않은 현실이 되고 말았고 연희의 몸은 천근만근이 되어 움직이는 것조차 힘이 들었답니다. 힘들게 방으로 들어가고는 그 자리에 쓰러져 그대로 잠을 잤습니다. 계모가 가져간 돈은 힘들게 한 푼 한 푼 모은 연희의 전 재산이었죠. 연희는 계모가 가져간 돈보다는 앞으로 홀로 살 것이 더 막막했습니다. 하루를 꼼짝도 못하고 잠만 자다 일어나 흐트러져 있는 방을 치우기 시작을 했죠. 죄인 연희는 밖으로 와서 나와 오라를 바꿔라. 이건 또 무슨 일이랍니까? 연희는 이제 놀랄 힘도 없이 천천히 밖으로 나왔답니다. 헌데 사또와 몇 명의 포졸들이 포승주를 가지고 서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내가 죄인 연희이더냐? 제가 연희입니다. 헌데 죄인이라니요? 전 죄를 지은 것이 없습니다. 죄가 있으니 내가 온 것이 아니더냐? 할 말이 있으면 관아에 가서 얘기하거라. 사또는 꽃다운 어린 연희를 보고는 씩 웃었죠. 그 모습은 마치 구렁이가 담을 슬금슬금 넘어가는 듯 느껴졌답니다. 관아에 도착한 연희는 사또한테 말을 하였습니다. 사또, 제가 무슨 죄로 관아에 오게 되었는지 이유는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 너의 어머니는 어디에 있는 것이냐? 어머니는 이틀 전부터 집에 오시지 않고 있습니다. 말씀도 하지 않고 가셨기에 어디에 계시는지 알 도리가 없습니다. 어미가 빚 갚을 날이 되었는데 갚지 않는다고 신고가 들어왔다. 어미가 도망을 쳤으니 내가 대신 빚을 갚아야 한다는데 그것도 모르고 있었더냐? 제가 빚을 갚아야 한다고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어찌하노? 내 어미가 너를 노비로 주겠다는 각서이니라. 설마 하는 마음으로 천천히 글을 읽어 내려갔지만 사또가 말한 그대로였죠. 이제 알겠느냐? 저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시간을 주시면 그 돈을 갚겠습니다. 그렇다면 열흘 안에 열량을 갚을 수 있겠느냐? 열량이라고요? 연희는 옥에 들어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앞이 캄캄했습니다. 도진아,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 연희는 감옥 구석진 곳에 쭈그리고 앉아 잠을 이루지 못하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되어 포졸이 연희를 끌고 안성댁으로 갔죠. 안성댁은 관아에서 음식을 담당하는 관노비였습니다. 또인 것이요? 아이고, 이놈의 사또를 그냥. 이번은 그런 것이 아니구먼. 아니긴 무엇이 아뇨? 늙으나 젊으나 어린 처녀만 보면 사족을 못 쓰고 똥 마려운 강아지 마냥 끙끙거리고 다렸구먼.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그 영감탱이를 죽이고 죽을 것이요. 글씨, 이번은 목욕시키고 대제학 대감댁으로 데리고 가라고 했구먼.
웜에 대제학 대감도 남정네이였구먼. 하도 점잖아여 내가 마음으로 연모해왔구먼. 웜에 이 세상에 믿을 사내가 하나도 없는 것이요. 안성댁 뭔 소리요? 반가의 여식처럼 만들어야 한다고 그러는 것 같았구먼. 이것은 무슨 수작인 것이요? 먹기는 아직 어려서 그런가? 좀 키워서 잡아먹으려고 하는구먼. 그러면 그렇지. 그것은 아닌 것 같았구먼. 아니긴 무엇이 아니요? 개가 똥을 끊는다면 내가 믿을 수 있지만서도 사또가 여인을 끊을 일은 죽어도 없을 거구먼. 근데 안성댁 말을 듣고 보니 그 말도 맞는 것 같구먼. 안성댁은 관아에서 웬만한 사내보다도 힘이 세고 머리가 좋아 사또가 인정해주는 관노비였습니다. 그렇다 보니 포졸들도 안성댁의 눈치를 보며 안성댁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잘 믿어 주었던 거죠. 안성댁은 목간통이 있는 곳으로 연희를 데리고 갔습니다. 아야, 이름이 무엇이냐? 연희예요. 지금 몇 살이요? 15살이지요. 네 팔자나 내 팔자나. 독인객이니구먼. 아줌에, 저는 여기서 무엇을 하게 되나요? 관아의 관노비로 일하는 것은 아니여. 나도 잘 모르겠구먼. 아가야, 살다 보면 죽고 싶은 날들도 있을 것이오. 그렇지만 말이오. 삶이 항상 나쁜 것만 있는 것이 아니구먼. 그러니 정신 바짝 차리고 좋은 날이 오기만을 기다려야 한다. 알겠냐? 안성댁은 자신이 관아의 관노비로 온 어린 시절이 생각이 나 코를 훌쩍거리며 연희를 정성스럽게 씻어 주었답니다. 목욕을 마친 연희는 고운 한복을 입고 빨간 댕기로 머리를 곱게 따으니 어여쁜 여인으로 보였던 거죠. 안성댁은 연희를 사또한테 데리고 갔습니다. 연희는 불안한 표정을 하고는 사또 방으로 들어갔죠. 안성댁은 뒷마당으로 돌아가서는 사또의 방에 귀를 대고는 엿들었습니다. 그렇게 차려입으니 반가의 여식처럼 보이는구나. 지금부터 내 말을 잘 듣거라. 한 해 동안 반가의 여식이 갖춰야 하는 모든 것을 배워야 한다. 그리고 병판에 하나밖에 없는 귀한 아들이 있다. 그 아들과 합방하여 아들만 낳으면 된다. 그렇게 한다면 너의 죄와 빚은 없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귀한 분과 제가 어찌 합방을 할 수 있나요? 그러니 기회가 아니더냐? 제가 아들을 낳고 그 댁에서 함께 지내면 되는 건가요? 함께라. 그것은 내가 하기 나름 아니겠느냐? 연희는 사또한테 인사를 하고는 밖으로 나갔죠. 사또는 연희의 뒷모습을 보고는 아쉬워하는 표정으로 연희를 바라보았답니다. 아이고, 아깝구나. 높으신 분만 아니었다면 연희는 내 첩으로 만들 수 있었는데 말이다. 뒷마당에서 몰래 듣고 있던 안성댁은 사또의 첩이 아니라고 하니 일단 안심이 되었죠. 어떤 분의 아들인지는 모르나 아무 탈 없이 잘 살았으면 좋겠구먼. 연희는 늙은 사또의 첩이 아니어서 다행이라 생각을 하며 안성댁의 말을 생각했습니다. 연희는 자신한테 주어진 기회라면 최대한 이용하여 자신의 삶을 개척해 보기로 마음먹었죠. 그리하여 대제학 여식한테 반가의 여인이 알아야 하는 모든 것을 배웠답니다. 그렇게 한 해가 지난 어느 날 관아로 가마가 들어왔고 연희는 그동안 정들은 사람들과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연희는 가마를 타고 한양으로 갔답니다. 한양에 도착하니 가마 속으로 들려오는 사람들의 소리에 연희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그리하여 작은 문을 열고 풍경을 보았죠. 이곳이 한양이로구나. 역시 저작거리에 사람들이 많구나. 연희는 자신한테 다가오는 현실보다는 한양의 풍경에 온 신경이 쓰였답니다. 그렇게 연희는 병판댁 대문으로 들어갔습니다. 병판과 부인은 가마에서 내리는 연희를 지켜보고 있었죠. 연희는 반가의 여식처럼 고고하게 가마에서 내렸답니다. 병판 부인은 그 모습에 안도의 숨을 쉬었던 거죠. 이 아이인가? 네 마님. 병판 부인은 연희를 데리고 방으로 갔습니다. 오늘부터 내 아들과 합방을 할 것이다. 연희는 오늘 당장 합방을 하라는 말에 놀랐답니다. 내 아들을 정성껏 보필하거라. 그리하면
너의 빚은 내가 갚아줄 것이야. 네, 마님. 알겠습니다. 연희는 여종 노복이한테 아들의 방을 안내받았습니다. 저기, 아씨? 몸 조심하셔요. 그래, 고맙구나. 노복이는 방만 안내를 했을 뿐 후다닥 사라지고 말았답니다. 연희는 깊은 숨을 마시고는 방 안으로 들어갔는데 방 안은 암흑처럼 어두웠죠. 그리고 방 안에 있는 가구나 물건들은 멀쩡한 것이 없을 정도로 초토화가 되어 있었답니다. 연희는 여종의 말을 방 안을 보고 나서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구석진 곳을 보니 사내가 겁을 잔뜩 먹고 연희를 곁눈으로 쳐다보고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사내는 어두운 곳에 있어 얼굴을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사내의 턱선은 날카롭게 뻗어 있었으며 얼핏 보아도 잘생김이 묻어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연희라 합니다. 오늘부터 함께 지낼 것입니다. 사내는 겁을 먹은 듯하니 신기하다는 표정으로 연희한테 다가왔습니다. 헌데 사내의 몸짓은 아주 거대했지만 행동은 어린아이처럼 탐색을 하는 듯 보였답니다. 연희는 그 자리에 앉고는 사내가 자신한테 오기만을 기다려 주었습니다. 앞에 도착한 사내의 얼굴을 확인한 연희는 두 눈에 눈물이 한가득 고였던 거죠. 도진아, 도진이구나. 내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알아? 나 연희야. 소꿉친구 연희. 나를 기억하지 못하는 거야? 너한테 무슨 일이 생겼던 것이야? 연희는 다가온 도진의 얼굴을 조심스레 만져주었습니다. 도진은 머리를 까우뚱거리며 연희의 뺨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었죠. 그리고는 연희의 치마폭에 얼굴을 묻고는 큰 몸을 움츠리며 파고들었답니다. 연희는 그런 도진을 안아주었습니다. 도진은 연희의 치마폭에서 어린아이처럼 잠이 들었죠. 연희는 잠이 든 도진을 이불을 덮어주고는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마님, 연희입니다. 연이라고 했느냐? 어서 들어오너라. 병판 부인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 명의 처녀를 도진의 방에 넣어주면 반시즌도 되지 않아 처녀는 울고 도망쳐 나왔는데 연희는 한 시즌도 훨씬 지나고도 멀쩡하게 나왔으니까요. 도진이는 무엇하고 있느냐? 재우고 나왔습니다. 뭐시? 내가 도진이를 재웠다는 말이더냐? 네,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도련님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저한테 말씀해 주신다면 제가 도련님을 보살피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한양으로 이사를 하고 난 후 도진이는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학문에 매진하였단다. 언제부터인가 도진이의 행동이 이상하여 의원한테 진료를 보았단다. 의원 말로는 정신적으로 이상이 생겼다고 하더구나. 그때 호판 여식과 혼담이 오가고 있었고 과거 시험도 준비하고 있었단다. 이 모든 것이 도진이한테 부담이 되었던 것 같았지. 하여 과거 시험은 나중에 보더라도 혼인하여 가정을 꾸미면 괜찮아질 거라 생각을 했단다. 헌데 증상이 더 악화되었고 혼담도 다 무산이 되었단다. 도진이가 외동아들이니 손자를 낳아대를 이을 생각이었는데 여인만 방에 넣으면 더 폭력적으로 변하더구나. 부인은 연희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도진이 밥 좀 먹여다오. 참외와 수박 그리고 곶감이 아니면 잘 먹지를 않는구나. 네, 알겠습니다. 연희는 죽을 챙겨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도진은 언제 일어났는지 방구석에 들어가 꼼짝을 하지 않았죠. 도진아, 나 연희야. 나 놀고 싶은데 우리 밥 같이 먹고 놀까? 도진이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이며 연희 앞에 앉았답니다. 연희는 도진이를 볼 때면 눈물이 앞을 가려 말도 나오지 않았죠. 도진이는 연희의 마음을 아는지 밥을 먹기 시작을 했습니다. 도진이 밥도 잘 먹네. 정말 고마워. 도진이는 밥을 다 먹고 놀 생각에 신이 나 보였답니다. 우리 무엇하고 놀까? 우리 나가 놀자. 옛날처럼. 도진이는 연희의 손을 잡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항상 방에서 나올 생각을 하지 않던 도진이가 밖으로 신나게 나가는 모습을 보고 병판댁 사람들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답니다. 도진이는 연희를 조용하고 풍경이 좋은 곳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곳에는 많은 들꽃들이 피어 한들한들 춤을 추며 도진과 연희를 반기는 듯 보였답니다. 도진이는 집들과 사람들이 많은 곳을 벗어나 조용하고 나무와 꽃이 많은 장소에 오니 표정은 한결 밝아 보였죠. 도진이와 연희는 꽃밭을 뛰며 놀다 힘이 들어 꽃밭에 벌러덩 누워 하늘을 보았습니다. 파란 하늘에 양떼구름이 둥둥 떠다니고 있었답니다. 연희는 옆에 누워있는 도진이를 바라보았죠. 도진이는 눈을 감고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도진아, 울고 있는 것이야? 그런데 그때 연희야, 보고 싶었어. 도진은 눈을 뜨고 자신을 내려다보는 연희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고는 입맞춤을 하였답니다. 연희는 갑작스러운 입맞춤에 그만 중심을 잃고 도진이한테 안겼죠. 도진은 그런 연희를 자신의 가슴에 포가놨습니다. 도진아, 나 누구인지 생각이 나는 거야? 내가 너를 어떻게 모르겠어? 이 바보야. 연희는 고개를 들어 도진이를 보았답니다. 도진이의 얼굴을 보니 어른 냄새가 났죠. 도진아, 그동안 부모님을 속이고 있었던 거야? 이제 알겠어? 만약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다른 여인의 난군이 되어 영영 보지도 못했겠지. 그럼 나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야? 그래, 이사하는 날 너의 집 텐마루에 서신하고 한양 집 주소 그리고 언제라도 한양에 올 수 있게 필요한 경비를 놓고 왔는데 못 본 것이야. 응, 전혀. 난 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서 속상했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나니 마음이 풀린다. 계모가 전달을 하지 않은 것이구나. 도진이는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얼굴빛이 바뀌었답니다. 연희야, 당분간은 어린아이처럼 행동을 할 것이야. 그러니 어느 누구한테도 이 사실을 알리면 아니 된다. 이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 너와 나는 헤어져야 한다는 것만 명심해. 난 더 이상 너와 헤어지고 싶지 않아. 연희에게는 아무도 없었는데 도진이 함께 해준다는 말에 연희는 소리 없이 흐느꼈습니다. 도진은 연희의 마음을 아는지 품에 안고는 등을 또닥또닥 해주었죠. 두 사람은 그렇게 사람들의 눈을 속여 비밀 연애를 시작하였답니다. 두 사람의 비밀 연애는 주로 방과 숲속에서 이루어졌죠. 도진은 연희를 하루 종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비밀 연애는 살벌하고 달콤하고 뜨거웠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노보기가 안방마님을 찾아갔습니다. 안방마님, 노복이어요. 무슨 일이더냐? 조용히 드릴 말씀이 있구먼요. 들어오거라. 마님, 도진도련님이 연희아 씨하고 있을 때와 저희가 볼 때와 다르게 행동하고 계시는구먼요. 그것이 무슨 소리더냐? 자세하게 말을 해보거라. 노보기는 그동안 도진이와 연희를 몰래 지켜보고 있었던 거죠. 그리하여 두 사람이 숨기고 비밀 연애를 하는 것을 다 말을 했답니다. 뭐시? 연희가 도진이 고향 소꿉친구였다고? 그동안 도진이가 미친 사람처럼 행동한 것이 연희를 만나기 위해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구나. 맞구먼요. 지가 똑똑히 들었구먼요. 병판 부인은 머리 끝까지 화가 나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귀한 아들이 미쳐가니 어미의 속은 오죽하겠습니까? 노보기는 도진이를 처음 본 순간부터 반했으며 기회가 온다면 자신도 도진의 아들을 낳아볼 꿈을 꾸고 있었던 거죠. 허나 연희가 온 후로 도진이는 연희를 놓아주지 않고 애정행각을 시도 때도 없이 하니 질투에 눈을 멀게 되었죠. 도진이는 아침에 일어나 연희가 아침상을 가져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헌데 아침상을 가져온 사람은 연희가 아닌 여종 노복이었던 거죠. 연희는 어디를 가고 내가 가지고 오는 것이냐? 지는 잘 몰라요. 마님이 오늘부터 도련님의 아침상을 저보고 가져다 드려라 하셨구먼요. 그 상 가지고 나가거라. 이제부터 그 누구도 이 방에 들어오지 말거라.
네, 도련님. 도진은 온몸이 떨렸지만 확인할 것이 있었습니다. 도진은 연희를 찾아 집안 곳곳을 찾아다녔죠. 헌데 그 어디에도 없었답니다. 연희는 이제 오지 않을 것이다. 어찌하여 멀쩡하면서 부모를 속여 불효를 할 수 있다는 말이더냐? 연희는 어디에 있습니까? 아직도 너의 잘못을 알지 못하는 것이냐? 제 잘못이요? 연희한테 제 바보 같은 모습을 보이기 싫어. 제가 꾸민 것처럼 말을 한 것입니다. 제가 정말 속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전 연희가 없으면 아니 됩니다. 도진이의 모습은 예전과 같이 불안한 모습으로 변해갔습니다. 대감 속지 마세요. 지금 도진이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도진이가 얼마나 영리한 아이였습니까? 그러니 이번도 우리 마음을 돌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음 단단히 잡수셔야 합니다. 병판과 부인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며칠이 지났지만 도진이는 이제 참외와 수박 그리고 곶감도 먹지를 않았답니다. 그리고 식음을 전폐하고 이불에 누웠죠. 병판과 부인은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대감, 도진이가 한 말이 사실이면 어찌하지요? 연희를 찾아와야 할 것 같아요. 지금 내가 찾으라 사람을 보냈어. 의원이 진료를 보고는 말을 했습니다. 마음의 병입니다. 며칠 전만 해도 도련님의 얼굴에 생기가 돌아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헌데 이 며칠 사이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아무래도 큰 충격을 받으신 모양입니다. 병판 부인은 그 자리에 힘없이 철퍼덕 앉고는 말을 했습니다. 도진이가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었어요. 어미가 도진이의 마음도 모르고 어찌합니까? 부인 연희를 찾아오라 하였으니 조금만 기다리시오. 어서 도진이한테 가봅시다. 도진이는 힘없이 누워만 있었습니다. 도진아, 어미가 미안하구나. 내 마음을 알아보지 못해 미안하구나. 연희를 찾아올 것이다. 그러니 기운을 내거라. 이제 되었습니다. 이렇게 나약한 사내라면 연희 옆에 있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것은 무슨 소리더냐? 아버지, 어머니, 잠이 옵니다. 도진이는 스르륵 눈을 감고 깊은 잠에 들었답니다. 도진아, 눈을 떠보거라. 이렇게 잠만 자면 아니 된다. 제발 미음이라도 먹어보거라. 병판 부인의 애절한 울음소리는 담을 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도진이의 방문이 열리고 연희가 말을 했습니다. 도진아, 내가 왔어. 그러니 눈을 떠봐. 연희는 도진이의 손을 끌어다 자신의 배 위에 올렸죠. 내 배 안에 너의 아기가 있어. 부모님이 나를 쫓아내신 다해도 내 옆에 무조건 있을 거야. 그러니 나를 봐줘. 도진이는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연희는 최대한 밝은 얼굴로 도진을 내려다보았답니다. 이렇게 내가 왔는데 안 볼 수 있겠어? 연희는 옆에 있는 미음을 조금씩 먹였습니다. 도진은 미음을 조금씩 받아 먹으며 생각을 했답니다. 연희가 내 아이를 가졌구나. 사랑하는 연희가 나를 보고 웃고 있구나. 연희의 얼굴을 보니 살고 싶다. 아니 살아야겠다. 그렇게 10개월이 지나고 연희는 배가 남산만하게 뒤뚱거리며 걸었답니다. 도진은 오리라고 놀렸지만 그 모습이 귀엽고 사랑스러웠습니다. 도진은 연희바라기가 되어 한시도 연희의 곁을 떠나지 않았죠. 연희야, 배가 아파오기 시작하면 바로 말을 해줘야 해. 모든 준비는 해놓았으니 걱정하지 말고. 나보다는 서방님이 더 긴장되어 보입니다. 그렇게 보이더냐? 두 사람은 웃으며 앞마당에서 거닐고 있었습니다. 아야, 도진아. 배가 아파오고 있어. 아버지 어머니, 연희가 배가 아프다고 합니다. 아이고, 우리 며느 아가가 출산을 하려고 하는가 보다. 어서 여주댁을 데리고 오게. 네, 마님. 아이고 우리 아기씨가 이제 나오고 싶으신가 봅니다. 어여 방으로 들어가셔요. 도진이는 배를 안고 아파하는
연희를 번쩍 안고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이고, 우리 도련님이 힘이 장사구먼요. 우리 아기 씨도 건강하게 나올 테니 그만 이 방에서 나가주셔요. 여주댁 내가 옆에 있으면 아니 되겠는가? 도련님이 옆에 계시면 안절부절 울상을 하고 계실 텐디. 지가 정신 사나워 안 돼요. 그러니 마당에서 기다리고 계셔요. 어여 나가셔요. 여주댁은 잔심부름을 도울 아주댁만 남기고 내보냈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연희는 힘들게 비명만 지를 뿐 아이의 울음소리는 나지 않았습니다. 도진이는 두 손을 모으고는 안절부절 왔다 갔다만 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 우렁찬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리고 여주댁은 싱글벙글 웃으며 나왔답니다. 도련님을 꼭 닮은 아들이구먼요. 도진이는 너무 깊어 단숨에 연희한테 달려갔습니다. 연희는 괜찮은 것이냐? 서방님, 저는 괜찮습니다. 수고가 많았다. 도진이는 아이보다는 연희가 더 걱정이 되었던 거죠. 서방님, 아이는 보셨습니까? 연희가 괜찮으니 아이를 봐야겠다. 도진은 아이를 품에 안고 말을 했습니다. 내가 이리도 못생긴 것이냐? 도련님도 아기가 어미 뱃속에서 금방 나왔구먼요. 조금만 지켜보셔요.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우리 애기 씨가 얼마나 잘생겼는지 보게 될 것이구먼요. 도진이는 자신의 분신 아들을 품에 안고 꼼지락거리는 손과 발을 보니 너무 신기하였습니다. 연희와 이 녀석이 나를 살렸구나. 고맙구나 아가야. 도진이는 아들을 바라보며 한박웃음을 지었습니다. 손자가 태어났다고 우리 집에 큰 경사가 생겼구나. 병판과 부인은 손자를 품에 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연희야, 고맙구나. 내가 우리 집의 복덩어리다. 연희는 웃고 있는 사람들을 쳐다보며 생각을 했답니다. 살다 보면 힘든 일이 다시 찾아올 것입니다. 그때도 지금처럼 서로 힘을 모아 이겨내면 좋은 날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행복하게 살아요. 그리하여 도진이는 연희와 아들이 있어 기운을 내어 장원급제를 하였으며 심신을 강하게 단련하기 위해 무예도 열심히 익혔습니다. 병판 부인은 아들과 며느리를 자랑하고 싶어 동네 잔치를 거하게 열었답니다. 그 잔치에는 양반부터 거지까지 신분 가리지 않고 푸짐하게 먹고 누구나 근심, 걱정 내려놓을 수 있는 하루가 되었습니다. 연희는 그렇게 단단해지는 서방을 의지하고 서방의 장점만 닮은 아들을 보며 행복하게 살았다는 벚꽃 야담 이야기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따뜻한 댓글은 여러분의 사랑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벚꽃 야담과 좋은 인연을 맺어 항상 행복이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